요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양의 현재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전대혁 박사님은 전국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야기에 담양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걸로 발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일반적인 컨퍼런스는 지정 토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 토론자들이 준비하신 토론문 플러스 두 분의 이야기에 살을 조금 더 얹어주시면 더 풍부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밥 먹어야 돼요. 시간이 딱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밥 먹고 잠깐 소화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수다 떠는 모임 그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더 친해져야 되겠죠.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공무원들 바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같이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고 최대한 늦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야기는 사실 이 약속 대련 같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뭔가 조금 절제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이 동네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는 이래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여기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멋지게 잘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이 센터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주민들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반대 이야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깊이 있는 얘기는 저녁 먹고 2시간, 그 다음에는 술 먹고 친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딱 해서 한 10시 정도 내외까지 알차게 시간을 쓰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은 얼추 머릿속에 상이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때까지 계실 거죠? 먼저 가시려고? 자, 우리 마지막 토론, 주제 토론까지 같이 계셔요. 네, 그래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또 물으면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서 그거 빼고요. 자, 오늘의 주제 발표 첫 번째 우리 담양 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떨리네요. 저의 전문은 이게 아니고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하는 이런 마을계획 수립인데요. 이렇게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아니면 또 의회에서 같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분들께 다시 한번 끝까지 같이 개시사하고 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통합정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상의 상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중간지원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는요, 처음에는 저희 이제 센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센터 소개를 하고, 그럼 여기 발표 배경이고요. 담양군에서는 어떻게 거버넌스를 좀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네요. 자, 지금 20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 시계를 봐서 지금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앉아 계시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저의 이 발표 시간은 짧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가 않은데요.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에요. 요거는 짝꿍끼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조순희 선생님 옆에는 지금 제 대신에 누군가 좀 오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소주와 맥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다 짝꿍이에요. 이 두 분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리면 아니 맞히면 둘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화이팅 하는 거고요. 틀렸다 그러면 잘하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나는 소주가 좋다, 맥주가 좋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냉면이 좋다, 콩국수가 좋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짜장이 좋다, 짬뽕이 좋다. 하나, 둘, 셋. 나는 커피를 마실 때 아시죠? 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아가 좋다, 뜨아가 좋다. 하나, 둘, 셋. 네. 나는 피자가 좋다, 치킨이 좋다. 하나, 둘, 셋. 자, 나는 여름이 좋다, 겨울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자, 나는 이게 제일 싫어, 싫다라는 거예요. 굶는 게 싫다, 잠 안 자는 게 싫다. 하나, 둘, 셋. 네. 자, 나는 족발이 좋다, 보쌈이 좋다. 하나, 둘, 셋.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달 동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양치를 안 한다, 머리를 안 감는다. 하나, 둘, 셋. 자, 나는 계란을 먹을 때 반숙이 좋다, 완숙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이거 아실 거예요. 더 아까운 거, 버리기 아까운 거. 요플레 뚜껑에 있는 그 요플레 묻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버리기가 아깝다. 아니면 그 쭈쭈바 코다리를 그냥 버리는 게 아깝다. 쭈쭈바냐 요플레냐. 하나, 둘, 셋. 네. 그 요플레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셨는데요. 본인은 요플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요플레를 많이 이렇게 드시지 못하신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요플레를 먹으면 정말 부러웠대요. 그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 나한테 본인한테 초능력이 생긴다면 투명 인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순간 이동할 것인지. 자, 하나, 둘, 셋. 네. 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셨을까요? 왜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윤석열이가 뭐 하고 있는가 좀 보려고. 자, 의원님은요? 네? 의원님하고 아예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아. 맞는 게 없어요. 저는 가고 싶은데 예 편하게 아무데나 좀 가고 싶어요. 네, 여기는 T인가요? P인가요? F인가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자, 나는 기다려진다.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이다, 퇴근 시간이다. 하나, 둘, 셋. 네. 네. 자, 어떠셔요? 조금 괜찮으셔요?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정말 떨리고, 그러나 또 혀가 짧아서 많이 꼬여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앞에 책자에 다 작성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책자를 보고 하시고, 저는 이 센터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 편안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센터는요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7년 3월 달에 저희가 민간 이수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담양은 2년이 지나 이탁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모를 내서 이탁 그 회사를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심사를 한 후에 일정 기간 점수가 되면 그대로 그냥 재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 설립의 목적은요, 우리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런 행정에 있는 사업들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런 지역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걸 저희는 핵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여인찬화로 이렇게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체 지원팀과 사회적 경제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들은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가 거점 지구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 단위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거버넌스 그리고 활동가 선생님과의 연계 이렇게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양에는 정말 다양한 이런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농촌협약, 주민자치 이런 활동들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도 많이 받긴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어려운 점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팀장, 센터장 하면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때나 보면 제일 어려워한 점이 저희 주민들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교육이 너무나 많아요. 교육이 너무나 많고 이쪽 사업으로 가면 똑같은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해요. 이걸 받아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을 거면 나 사업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피로감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피로감을 넘어서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라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은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이 크게는 저희 뿔뿔이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활동가를 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리더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가 선생님들도 아니면 마을 주민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사업들이 중복이 돼서 이장님들은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죠. 하나는 내가 이장으로 있는 동안 나는 성과를 내겠어. 내가 이장이 있는 동안 나는 얼마만큼의 사업을 가져와서 내가 이 마을에 기여를 했어. 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분의 이장님들은 정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의 부서는, 행정부서는 달라요. 저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죠. 사업의 내용과 또 부서 간에는 성과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쉽게 주민들과 같이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담양은요, 전남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정말 는 협력 구조를 잘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참여소통실, 지금 앞에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 토론자로 나오실 건데요. 임순미 실장님이 이 센터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때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민자치 관련 업무에 가셔가지고 또 뭔가를 공동체하고 엮어보려고 하니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저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다릅니다.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을 활동가, 특히 이 주민자치 쪽에서는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 관련된 센터는 없고요. 활동가도 없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는 활동가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역량을 키워놓은 이런 활동가가 저쪽 부서의 일을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행정 간의 어떤 협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좀 눈치 보는 상황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2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센터로 저희가 선정을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는 저희 센터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협력 구조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함께 일해준 우리 직원들이 잘해줬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이 마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여소통실에 저희가 2018년부터 저희가 처음에 마을 규약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을 규약 만들기는 이렇게 몇 조 몇 항에 있는 그런 규약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같이 살려면 어떠한 규칙을 좀 정해서 살아보자. 예를 들면 우리는 서로 모이지가 않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아니야,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죠. 주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을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그 소통실에서 먼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 우리 담양에 320개의 마을이 있는데 한 60% 이상이 이렇게 마을마다 자치 규약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다 아시죠? 담양은 또 주민자치회가 12개의 읍면이 다 빨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의제를 발굴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물론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읍면별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와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천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8,700개의 마을이 우리 전남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도지사님 공약상이라고 하지만 그 8,700개 모든 마을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경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참여하는 그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참여소통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재생과는요. 여기 아래 보시면 시국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 센터는 시국 역량 강화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군에서는 저희의 센터 직접적인 운영비를 저희 군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농촌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촌협약은 작년에 저희 담양이 뒤늦게 농촌협약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중간지원 조직이 같이 주민협의체 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 농촌공간 재고조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농촌공간 재고조화에 대한 공부들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어울림 장터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교통과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가 마을 장터고요. 우리 마을 장터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담양 외에 있는 사람들로 좀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담양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서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이런 장터인데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1년은 4번밖에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2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평균 갈 때마다 한 3, 40만 원 정도는 수익 창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도 저희가 종이컵 오늘은 종이컵은 정말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저희가 컵을 다 준비를 했는데요. 이 컵은 1박 2일 동안 종이컵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걸로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꼭 갖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 시범 운영으로 3개의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 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해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한다 그러면 꼭 한 번 아니면 2번 하는데 어르신들이
습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회 차로 가서 계속 우리가 실습과 이론을 반복해서 계속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습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가는 그 구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더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서 간에 조금 칸막이가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뭔가 요청을 해도 이 부서마다 어떤 사업 성과 지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좌절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정 칸막이에 대한 이런 그 부재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기획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이미 계획된 걸 저희가 수행하는, 그냥 수행하는 역할자로만 조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행정과 수평적인 관계며 주도적으로 뭔가 저희가 그런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지원 조직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획자가 아닌 어떤 집행자, 수행자로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은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와 저희 센터와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행정 칸막이가 없고 서로 협업을 하면 이게 많이 줄어들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로 조금 이따 뭐 저녁에도 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제 제안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함께 가는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가 저희는 그래도 도시재생하고 공동체 센터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좀 큰 데는 6개의 중간 지원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 6군데 있는 곳은 꼭 얼마나 그 주민들이 많은 피로도가 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좀 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센터의 역할을 좀 이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좀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의 이런 방법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부서 통합형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자. 우리가 같이 뭔가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부서별로가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자. 같이 이렇게 부서 간에 통합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렇게 중복 사업이라든가 중복 교육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우리 주민들도 조금 피로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뭔가 피로감이 젖어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나 활동가나 이런 참여 동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첫 번째 부서 통합 지원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좀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센터가 좀 허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단계는 기획 조정 기능을 공식화하고 계속 우리가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는 이런 게 있으면 또 제도적으로 이제 기반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례를 뭐 제정한다든가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인력 구조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끝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민 주도적으로 좀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주민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연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청 짧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역시 센터장님 오래 하신 노하우가 있으셔요. 그래서 바탕에 깨알 자랑지를 쫙 깔고 뭔가 이런 게 좀 불편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쭉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우리 전대욱 박사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대화 모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통합 지원 조직에 대한 이 화두가 나왔었는데요. 우선 왜 지원 조직이 통합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지원 조직이 왜 계속 분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왜 통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앞쪽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최근에 이제 행정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개념적인 조금 더 개념화 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라고 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콕 집어서 정답을 드릴 만한 주제비는 전혀 안 되고요. 다만 다 같이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좀 단초가 무엇일까 이런 걸 놓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마을 정책이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개의 과에서 마을 정책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마을은 하나의 담당이 없고 여러 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마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마을이 필요하고 도시주택에서도 마을이 필요하고 경제 일자리에서도 마을이 필요하고 재난 안전에서도 마을이 필요하고 다 마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마을이 필요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은 시절에는 사회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자본주의 우리 시장 경제가 막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을 다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은 그냥 우리 직업 세계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내고 그 세금 가지고 정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훌륭한 시민이란 그냥 자기 직업 세계에 자기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세금만 잘 내면 자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기후 변화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그 물이 물론 이제 저는 수돗물을 쓰고 하수로 흘려보내지만 그 물이 어디서 왔고 그 물을 어떻게 내가 써서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다시 그 물이 강이나 바다로 가서 다시 나한테 다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이 띵크 글로벌리 비록 액션은 로컬리 이루어지지만 생각은 약간 글로벌리하게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말이 좀 세서 죄송한데요. 결국 마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혼자서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무슨 재정 위기라든가 무슨 정부의 위기라든가 과거 유럽에서 그랬죠. 무슨 재정 위기 때문에 지자체가 파탄이 나서 복지 사업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 굶어 죽고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어난 것들이 사회적 경제고 마을 공동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최근 들어서야 이 정책에 있어서 정부 일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시민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제 민관협치란 말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고, 이걸 좀 더 이제 학자들은 뭐 코프로덕션이다, 즉 공동생산, 민관의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동생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공동생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같이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를 경영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마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을 주민들이 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잖아요.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빵틀처럼 이렇게 탁 씌워놓으면은 그 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다른 어떤 제도의 사각지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그럼 우리 이웃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돌봐주는 이런 식의 어떤 공동체 복지가 지역사회 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는데, 그런 것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주거도 마찬가지고요. 주거도 옛날에는 모든 집집 뭐 낙후 시설이나 도시재생을 하는데 모든 그런 사유재산을 다 국가가 나서서 다 고쳐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는 마을의 안전을 높이는 데도 마찬가지로 CCTV도 달아주고 뭐 가로등도 달아주고 뭐 여러 가지 국가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골목 안쪽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에서 점점 정책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이 중요해지게 되고, 민간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이 지역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도 점점 우리가 주민자치가 점점 더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들을 주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딱딱한 말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대두가, 대처리즘 때문에 막 이 뭐랄까 이 신자유주의가 막 대두가 되고, 그래서 작은 정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뭐랄까요 이 그러니까 존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있었죠.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정부가 계속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오염 문제라든가 뭐 노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달되면서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대두하다 보니까 아니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나서냐? 이게 일종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를 축소시켜야 된다. 작은 정부론이 또 대두가 됩니다. 큰 정부였다가 작은 정부였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유럽이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빅 소사이어티, 결국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정부와 시민이 참여한 빅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론에서는 최근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주민과 마을이 점점 더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정책 영역에서 마을이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없었던 무슨 위탁 사업이 뭐죠? 위탁 사업은 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게 맡겨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맡겨서 하는 건데, 그것이 세금을 투입해서 직접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과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민투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모든 인프라나 이런 투자 사업들을 다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고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통해서 민관 합작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공모 사업들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마을 공동체 활동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도시, 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안전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사업들이, 정부 정책이 이제 점점 민간의 참여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정책 전달 체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전달 체계는 뭐냐면 이제 예산이 기재부에서 나와서 각 중앙부처에 꽂히면은 그것이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까지 어떻게 파급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시도, 시군구까지 이제 정책이 내려오는 거죠. 예산들이 내려오고 여기까지 공무원입니다. 근데 또 주민과 같이 뭔가 마을 공동체와 같이 뭐 또 사업을 하는 것이 공모사업이죠. 그럼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이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뭔가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마을 만들기 10몇 년 옛날, 특히 10년 전부터 많이 떠들었던 것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공무원들이 쓰는 언어와 주민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종의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주민들은 사실 그런 공공기관의 어떤 법과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양자 간에 항상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 관계인데, 이 갈등 관계를 뭔가 해결하려고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영어로 하자면 뭐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결국 거기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공무원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양쪽에 서로 다른 언어를 통역을 하고 양쪽이 원하는 거를 서로 잘 조화시켜 나가서 뭔가 사회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발제문에 항상 그림을 넣는데요. 글자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자만 넣게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아까 우리 담양군센터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결국 담양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농림부가 농촌협약을,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담양군청에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니까 센터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이 센터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정부의 정책 사업, 그냥 그것을 전달하는 체계, 그러니까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전남 우리 저 거버넌스 대회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중간 지원 조직이 정책 전달형 중간 지원 조직이 되면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게 결국 돈이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이 예산이 나오는 이 정책 사업 중심으로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밖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설립한 중간 지원 조직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만 중간이지 중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책 사업의 전달 체계로서 어떤 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로 연결이 됩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중간 지원 조직이 좀 점차로 관료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10년 전부터 맨날 떠들던 얘기라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까 이제 담양군 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사업들의 주민들이 계속 동일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되게 피로감들이 많이 쌓이고, 결국 이 정책 사업들이 난립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센터로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크게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깔때기 효과, 그다음 두 번째가 칸막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난립되는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되게 문제지향적이죠. 하지만 이 정책 사업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걸 주민들이 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뭐 여기서 지금 이런 사업들, 이런 부처에서 이런 과에서 이런 사업들 하니까 이런 사업들에 한번 지원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또 공모 사업에 지원해서 뭐 돈 지원받고, 그럼 또 다른 사업에 또 지원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다양한 과에서, 담양군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정책 사업들이 뭐 왜 중요하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 사업들이 이제 과거 우리 지난 10년 동안 정책 사업에 막 난립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봤던 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은 중요한 거는 승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성과를. 그러다 보니까 단년도 예산제입니다. 그럼 연초에 예산이 떨어져요. 그럼 예를 들면 2월달, 3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요.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4월달에 그 공모 돈을 교부합니다. 그럼 5, 6, 7, 8 이렇게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써서 9, 10월에 정산하고 11월쯤에는 그 성과를 잘 보여줘야죠. 다시 말해서 사진으로 잘 찍어서 보도자료를 내서, 또 이렇게 과장님들은 또 이 위에 계신 국장님들한테 잘 보고해서, 또 부장님들은 또 단체장님들한테 잘 보고해서 승진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니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미스매치가 있죠. 주민들은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비를 지출해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공간 조성을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공동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성과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각 사업들이 막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과만 단년도 예산제 하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성과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주민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우리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게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 지원이 필요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았냐, 그깟 푼돈, 보탬 이에 온갖 영수증 다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사도 점점 마을 주민들을 향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형성이 됐느냐, 얼마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 해결에 공동의 의제 발굴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 사업이 기여하게 됐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스케줄이 단년도 예산에 의해서 딱 사업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의 입장과 그런 스케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민의 입장이 항상 충돌이 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공무원들은 항상 경계를 하는 게 이런 정책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어떤 특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이제 지역을 잘 모르니까요.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이런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들을 할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들에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몰아주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간판만 바꿔가지고 계속 다른 공모 사업에 갈아타기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랜트 헌터, 즉 보조금에 대한 사냥 행태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행태들을 대단히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부는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걸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계속 보탬이 같은 흉측한 시스템만 계속 만들어서 주민들만 계속 괴롭히고 규제만 세지게 되고 이런 항상 규제는 일부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리면은 그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제도적인 강화를 시키는데요. 이 행태적인 문제를 잡으려고 제도 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 제도가 강화되면은 일반 대중들이 또 괴로워지는 거죠. 미꾸라지들은 또 새롭게 강화된 제도에 맞춰서 또 잘 빠져나가는데 하지만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점점 더 괴로움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존재하고요. 깔때기 효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다양한 부처의 정책 사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결국 지원센터가 다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정부 부처들을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사실 정부 부처가요 중앙행정기관이 한 60몇 개가 있습니다. 장관급, 차관급 다 합쳐서 한 60몇 개 있는데요. 거기서 막 마을 공모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막 한 30개, 40개쯤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담양군 같은 곳에서 담양군청 조직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과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중앙부처만큼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지자체 담당과에서 여러 부처들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걸 우리가 깔때기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하나의 담양군청 하나의 과에서 우리가 무슨 주택 도시과다. 그러면 주로 국토부를 주로 상대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뭐 재난안전 마을 만들기 이런 거라 사실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겹치고, 근데 그게 또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과끼리. 왜냐하면 그 예산 구조나 사업 구조, 그 정책 구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론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캐스케이드가 많이 된 이렇게 조직도가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폭포 형태로 갈라지는 이런 기능적 분화가 과연 적절하냐?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슈 중심으로 한편으로 기능적 분화를 하되 한편으로는 이슈 중심의 수평적인 어떤 팀제를 도입한다. 뭐 회사에서 무슨 대응팀 뭐 이런 거 이런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딱 정해진 그림에서 보지만 대여섯 개의 과들에서 관련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들을 여러 명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시어머니가 대여섯 분 되는 며느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칸막이 효과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칸막이 효과 때문에 유사 중복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자, 여러분 중간 지원 조직이 항상 이렇게 우리 가장 주민과 밀착된 이 정책 전달 체계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건 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을 정책 사업을 하는 가장 말단의 주민 밀착된 집행 조직으로 보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정책 전달 체계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말단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은 항상 이 깔따기 효과와 칸막이 효과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께서 뭐 비슷한 교육을 통합해서 추진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뭐 무슨 과에 무슨 사업이 뭘 중요해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이 이 정책 전달 체계가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은 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이 센터가 과연 우리 지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느냐. 단지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돈을 뿌리고 사업들을 하는 조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어떤 중심 기관들이 여전히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센터가 없어지면 돈을 뿌리는 이 집행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없어질 것이냐,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봉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관과 민을 연결하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냐. 돈이 나오는 것이 관이기 때문에 항상 관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산 구조가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관 쪽에 조금 더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양한 사업들, 난립되는 정책 사업들과 업무들이 이렇게 깔때기가 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은 물론 당연히 정책 전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 전달 기능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깔때기나 칸막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래도 중간 지원 조직이 항상 바라봐야 될 곳은 관이 아니라 민이죠.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과 나서서 같이 부대끼면서 마을 만들기 뭐 계획도 만들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을 활동가나 이 마을과 관들을 적절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중간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들었냐면 관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민 때문에 만들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뭐 관설 관영, 관설 민영, 민설 민영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중간 지원 조직을 분류할 때. 그러니까 관에서 설립해서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로 어공들을 뽑아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이제 마을 활동가들을 어공으로 뽑아서 관에서 직접 조금 더 전달 체계, 전달형에 가까운 조직이었고요. 관설 민영은 관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거나 민에 위탁을 주거나 그래서 민 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건 조금 더 주민들이나 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계속 관료화가 돼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민설 민영은 뭐냐? 민설 민영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시초는 다 민설 민영이었습니다. 권상동 센터장님이 옛날에 초기에 십몇 년 전에 강릉센터도 일종의 민설이었고요. 그다음 처음 만들어진 안산 마을센터들도 역시 이제 YMCA에서 만든 민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설이야말로 진짜로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근데 관설이냐 민설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영이냐 관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라봐야 되는 상대는 주민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깔때기나 칸막이 현상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뭐 센터장님 제안했듯이 뭐 저기 임 실장님 와 계시지만 이런 식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이런 것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는 체계를 관해서 만든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항상 이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사실은 이 정책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깔때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들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우리가 적응시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이 깔때기 문제들을 해소하고 과거 이제 수원에서 지속 가능한 수원 도시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이죠. 그러니까 뭐 정권이 바뀌어서 마을 공동체 정책을 없앴다. 그럼 정책 사업이 없어지고 예산도 없어지고 그 지원센터가 문을 닫고 또 뭐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막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토부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고 뭐는 무슨 센터를 만들고 뭐는 또 무슨 뭐 교육부는 뭐 또 무슨 센터를 만들고 이런 식의 센터들이 난립하고 정책 사업 개수만큼 난립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힘들지만 우리는 특히 이제 주민 밀착 행정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광역 단위에서는 사실 좀 전문화된 센터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사실은 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기본법이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기존에 이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은 특히 이제 농림부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농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공동체위원회나 아니면 뭐 지역사회혁신위원회로 가름하자 뭐 이런 식의 법을 만들 때 뭐 이런 식의 제안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과거 수원시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 그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제 재단을 하나 만든 거죠. 재단 내에 여러 개의 센터를 두고 그 센터들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성시 센터가 뭐 그렇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도 지금 안성시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원 도시재단도 100% 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관에서 만든 거죠. 사실 관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담양에서도 이를테면은 좀 지속 가능한 이 센터를 만들고 담양뿐만 아니라 이 전남에 있는 다양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센터를 만들 때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지자체 뭐 장학재단, 복지재단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식의 공동체 재단 뭐 어떤 재원으로 만드냐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역 활성화 펀드 뭐 요즘 그 돈 쓸 데 없어서 고생하던데 그런 것도 있고 뭐 고향사랑 기부금도 있고 인구 감소 지역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 스테이블한 구조, 안정적인 구조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 깔때기나 아니면 칸막이들을 갖다 해소하려는 노력, 그 안에 재단 안에 센터를 두려는 일종의 수원 도시재단과 같은 모델. 참고로 이제 여기는 안 적었지만 영국의 로컬리티 재단은 민설입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로컬리티 재단은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들을 지원하는 재단들인데요. 이게 전국 단위의 전 영국에서 전국 단위의 이제 큰 중앙 지원 조직이죠. 그리고 각 지역에 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 다 민간의 자본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뭐 2차 조직화, 3차 조직화 이런 것들 속에서 협동조합도 돈을 벌기 때문에 기금들을 모으고 이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마을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마을 공동체도 때에 따라서는 지역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뭔가 좀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깔때기나 이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전남 거버넌스 대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전달형 중간지원 조직이 아니라 거버넌스형 중간지원 조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이 지금 당장 담양에 없어도 담양의 마을 만들기가 계속 살아있고 활동적이 되려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주민들과의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동체 이것이 과연 남아 있다면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센터는 사실 언젠가 없어져도 됩니다. 마을이 활성화되면 먼 미래는 센터가 없어도 될 정도가 되겠죠. 다만 그때까지는 뭔가 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간 조직의 주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정책을 바라보고 위에 사업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바라보고 거버넌스를 이 지역에 남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재미없어 너무 죄송했고요. 참고로 저는 질문을 받지 않는 싸가지 없는 강사였는데 네, 질문은 조금 있다가 받을 시간을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예외 없군요. 어렵지요. 그리고 쉬워요. 오,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데 우리 전대욱 박사님의 발표를 언제 들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이 튼튼해지는 느낌, 머리가 꽉 차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은 있으시죠? 자, 일단 이제 두 분의 기조 발제를 들었고요. 지정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정 토론으로 살짝 분위기를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와서 통합 토론으로 해서 쭉 끝까지 올려볼 예정입니다. 일단 자리를 조금 배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빔 프로젝트 꺼주세요.